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극심한 겨울 가뭄과 연일 이어지는 강풍으로 전국에서 산불이 빈발하고 산림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이 많은 우리 지역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울진 삼척 산불을 비롯한 산불 문제를 총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서 강원 삼척까지 번진 이 대형 산불이 아직도 진화 중에 있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현재 진화율과 피해 규모는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울진 삼척은 현재 진화율 수치로는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생겼죠. 이제 부산의 경우는 부산 금정구의 산불은 이제 99%니까 뭐 거의 다 네. 잡았다고 보면 되고, 예. 대구 달성군의 경우는 아직도 뭐 절반 정도 45%니까 아직도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되는데, 이 피해가 이번에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 울진 강원 산불, 우리가 이제 동해안 산불로 이번에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산림이 탄 소실된 면적이 무려 서울의 40%입니다. 서울 면적의 40%. 예. 이거 이제 우리가 여의도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57.8배, 뭐 60배 가까운 이런 면적인데, 네. 뭐 일단 서울 면적의 40%라고 뭐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죠. 그렇네요. 실제로 이 2000년도에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전 20년 정도 통계를 놓고 봤을 때 네. 가장 컸던 그 산불이 2000년도에 강원도 고성 예. 이 산불이었는데, 그때 규모에 맞먹는 정도. 아, 그때 강원도의 강릉 고성 산불은 우리나라 그 이 산림 화재에 있어서 아마 거의 그 탑 1, 2, 3에 들어가는 정도의 예. 그 규모였는데, 지금 이번에 울진 강원 산불도 그때 규모와 거의 맞먹는다.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소방 헬기 41대, 그리고 이제 소방청이 가지고 있는 소방 헬기 만들어는 부족하니까 네. 육군 항공부대, 육군 항공 헬기 부대의 이 헬기도 차출을 해서 예. 무려 82대를 동원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스러운 거는요. 지금 그 울진 산불이 울진에 보니까 금강송 군락지라고 있습니다. 소나무 중에 예. 금강송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금강송이라는 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국가 자연자원입니다. 이거는 그 옛날에 그 궁궐을 지을 때 쓰는 나무가 금강송입니다. 기동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금강송 소나무는요, 옛날 왕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벌쳐도 못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자연 자원이 있는 곳이 울진 영양봉화 이쪽 벨트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이 군락지는 어쨌든 지금 사수를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뭐 대단히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염려스러운 건 금요일 날 강풍이 분다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지금 있어서 예. 굉장히 뭐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염려가 되고, 또 소방당국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제가 이번 주 주간 일기예보를 미리 좀 보고 지금 녹화 들어왔는데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비가 좀 온답니다. 예. 이 비가 좀 당겨서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럼 네네. 좋겠네요. 네. 예, 불길이 얼른 잡혀야 할 텐데 참 문제입니다.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청의 소방 헬기가 산불 진화에 역부족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저는 뭐 역부족이라고 하면 이제 장비의 역부족이라는 건 맞고요. 예. 이제 사람의 역부족은 정말 이 이상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소방당국에서도. 예. 장비는 그럴 수는 있죠. 소방청이 가지고 있는 소방 헬기가 전국적으로 17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울진 산불이 워낙 큰 것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대구에, 부산에, 뭐 전라도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니까 네. 한 곳에 100%다 투입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진 산불이 워낙 크니까 90% 정도 소방 헬기 여기를 투입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 좀 본의 아니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분이 있었다면 네. 소방 헬기를 빨리 어느 지역에 서너 대를 빨리 투입을 해서는 그 불을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가 더 급하니까. 그러니까 예. 저 역부족이었다. 뭐 그쪽 지자체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한테도 왔으면 됐을 텐데라고 하는 네. 원망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불가항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울진 삼척 산불 원인이 또 담뱃불에 의한 또 실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나요? 이 부분요. 우리 산불 관련해서 우리 이제 이슈 토크에서 뭐 매년 두세 번 정도는 우리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실화, 그야말로 사람에 의한 이 발화. 네. 는 거의 뭐 개연성은 거의 99%라고 봐요. 아, 이제 이번에 울진의 경우에는 이제 이 경찰이 발화 처음 불이 붙은 그 마을 인근의 CCTV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불이 처음 붙은 발화 그 시점, 그 시간 전후에 한 10분 전후에 4대 차량이 지나가더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예. 4대 차량이. 그러면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뭔가에 담뱃불을 던졌다. 네. 라는 어쨌든 또 불이 날 만한 뭔가를 투척했을 가능성은 있다. 네. 있다. 근데 그래서 이 4대 차량의 차량 번호 조회. 네. 그리고 차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1차 조사는 했는데 예. 그 CCTV 상황에 봤을 때 확실히 어느 차에서 창문이 내려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담뱃불씨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투척하는 것까지는 잡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정확한 확인은 아직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소방 당국에서는 일단은 불을 끄는 것이 급하니까 일단 전부 진화를 한 연후에 네. 좀 더 정밀 조사를 하자. 여기는 이제 산림 당국만이 아니고 이제 산불 보호 협회라든지 이 산림 관련된 전문 이 민간 사회 단체들도 있거든요. 이제 네. 이런 걸 감식하고 분석하는 이런 합동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정확한 원인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기후 변화로 좀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저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네. 그야말로 기후 변화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잖아요. 어떤 지역에는 비가 평상시 안 오던 곳에 많이 오는 나라도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정한 강수량이 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이거든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눈도 안 왔죠, 별로. 그렇죠. 예. 눈이라도 왔으면 그것이 녹아서 물이 되잖아요. 수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973년 이후 통계를 잡는 1973년 이후 그러니까 딱 50년이죠. 네. 2022년이니까 50년 만에 겨울 가뭄으로는 최악이다. 그리고 통계 수치로도 나와요. 우리 이제 경북을 놓고 보면 강수량이 예. 지난 12월, 1월, 2월까지 해서 월 평균 2mm 내외입니다. 네. 강수량이 2mm 내외라면 비가 살짝 내리다 만 정도. 땅이 젖지도 않아죠. 근데 이 2mm도 경북 내륙 쪽에 내린 것이 아니고 경북 전체의 평균 2mm라고 하는데 동해안 쪽에 울릉도 쪽에 비가 최근에 조금 내린 게 있어요. 그게 경북 전체 평균 강수량 통계에 들어가니까 2mm지 경북 북부 지역 특히 이번에 산골 이 내륙 지역에는 네. 비가 아예 안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 그렇네요. 예, 안동의 경우도 저도 주로 안동에 생활을 하면서 지금 근래 한두 달 놓고 봤을 때 비가 언제 왔었나? 제 기억에는 안 왔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예. 한 2주일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땅이 살짝 좀 젖은 느낌? 아침 이렇게 새벽에 비가 왔었나? 이 정도였지. 네. 이 정도의 겨울 가뭄이 극심하니까 그야말로 그 원인을 더 올라가면 예. 기후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얼른 단비가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 이슈 토크에서 봄철 산불 문제를 다뤘을 때 유독 선거가 있는 짝수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징크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올해도 이 징크스가 들어맞았다고 봐야겠죠. 이런 징크스는요 안 맞아야 되는 거고 이런 징크스는 없어야 되는데 참 얘기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우리가 이제 대형 산불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소실된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예. 정도고 그리고 그것이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 지속돼서 불이 활활 타나가는 경우,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대형 산불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형 산불은 또 이제 주간에 발화돼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야간의 경우 더욱 더 심각하죠. 이제 네. 진화하기 어렵잖아요. 어쨌든 이런 대형 산불의 경우에 이제 징크스 얘기하셨는데 징크스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통계를 한 20년 정도 통계를 보면 맞습니다. 이게
1990년도 그것도요. 짝수해에 선거가 있는 해. 예. 우리가 대통령 선거 있고 뭐 지방 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짝수해에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6월 1일에 있을 선거 이제 지방 선거잖아요. 네. 짝수해에 있는 대선, 총선, 지방 선거에 여러 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예. 바로 강원 고성 산불 엄청난 산불이었죠. 그다음 또 2000년도 또 짝수죠. 네. 16대 그렇네요.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강원도 고성입니다. 예. 강원도가 유독 많아요. 아. 강원도. 2000년도에 16대 총선 때 4월 달에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화했던 이 산불은 무려 8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울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예. 그다음 또 2002년도는 이제 대통령 선거였었죠. 네. 그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입니다. 그 해에 강원도 고성 또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동시에 우리나라 이 산불 관련된 이 어쨌든 이 역사에 있어서 기록에 있어서 대단한 그 안 좋은 기록이 있었는데 2002년도는 네. 강원 고성 전라북도 등등등 해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무려 63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거의 뭐 불바다네요. 그렇죠. 전국이 예. 뭐 거의 뭐 불바다였다라고 보면 되죠. 예. 시뻘게 타오르는 정도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번 보십시오. 올해 2022년 네. 바로 어제 끝났지만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짝수잖아요. 이 지금 이제 그러네요. 울진, 예. 이 강릉 그리고 삼척 이 산불 그리고 이 징크스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이런 징크스는 좀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2년에 한 번씩 대형 산불이 일어난다는 건데 네. 네. 또 맞는 철저한 대안 그런 게 네.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바로 며칠 전이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이 울진 삼척 이재민들은 신분증도 못 챙겨 나왔을 것 같아요. 투표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은 곧 이제 또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산불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후에 산불이 사람 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그럴 개연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산불이 났거나 네. 또 다른 사유로 아니면 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서 네. 자기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걸 뭐 가져두고 놓고 나오잖아요. 어쨌든 예. 생명이 급하니까 네. 그런 경우 어쨌든 간에 이제 신분증을 찾을 수 없는 선거는 내일 해야 된다. 네. 이럴 경우는 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 이제 주민등록 번호는 기본 다 알고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읍면 동호사무소 가셔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부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또 도움을 주죠. 주고 이제 신분증, 신분 임시 확인을 해주고 또 이제 그 관련된 선거의 공부, 이제 임명부라 그러죠. 이게 또 예. 이제 다 확인 절차를 해주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앞으로 이제 곧 또 다가올 대선은 어제 끝났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제 6월달 지방선거도 있고 또 매년 거의 뭐 선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경우는 뭐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소방대원 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분들은 투표 어떻게 한 건가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네. 전국 어디서 가능하잖아요.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분증 확인 다 해줍니다. 네. 예.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다행인데요. 또 이렇게 산불이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을 하는 만큼 실질적인 대응책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현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구호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뭐 이 정도의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 세계 탑 10에 우리가 경제 국가인데 이 정도는 뭐 예. 이루어지죠. 뭐 대한척십자사 경상북도지사의 경우는 뭐 응급 구호 물품 네. 모포라든지 그다음에 더구나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자가 진단 키트 세트 같은 거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이런 큰 어떤 대형 사고가 생겼을 때는 이제 이재민들의 경우는 이제 심리적인 이제 상실감, 허탈감 예.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 산하에 이제 심리회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네. 소속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네. 이게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위안도 하고 예. 이런 작업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경북의 4H 연합회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이제 비교적 좀 젊은 그룹들이 이제 가입되는 오래된 이거 역사적인 단체죠. 4H 연합회 같은 데서 직접 이제 봉사 활동을 이제 가고 이렇게 많이 좀 해왔습니다. 네. 곳곳에서 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난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네, 뭐 이거는 그야말로 뭐 뉴스에 다 나온 사실이고 네. 실제로 이제 경북 울진과 삼척은 이제 먼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네. 이재민들 위로하고 그건 뭐 우리가 또 이제 방송 뉴스로 다 이제 우리가 봤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강릉 동해도 이제 불이 앞에 있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묶어서 최근에 예. 울진, 삼척, 강릉, 동해 포함해서 우리 이제 동해안 산불로 이제 예. 지금 우리가 명명하고 있죠. 워낙 집중적으로 동해안 중심으로 이제 동해안 벨트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니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지금 강릉 동해 선포가 5번째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보면 2005년도 양양 산불, 네. 양양 그 당시에 뭐 낙산사 아주 유명한 그 고차리 네. 불을 타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후에 5번째 산불 화재로 인한 특별 재난 선포가 이번에 5번째다. 네.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쨌든 그런 이재민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집에 소실됐거나 예. 본인의 농작지가 이제 불에 탔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국비 지원을 합니다.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국세, 지방세 낼 세금들 많잖아요. 어쨌든 예. 국민들이는 누구나 이제 세금도 일정 기간 유예를 해주는 거죠. 예를 1분기 세금인데 뭐 2분기 또는 올 연말까지 네. 내도록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저런 그 이 뭐 혜택이라면 혜택이 좀 주어집니다. 예. 이런 거는 뭐 적재적소에 잘했죠. 이 정도 규모의 산불이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럼 산불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산지 인근 주민이나 등산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제가요. 그 우리 산불 관련해서 늘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은 산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하셨듯이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산불이 더욱더 많이 빈발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야말로 자연 발화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간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너무 날이 마른 날이 지속이 되면 작은 돌들이 바람에 의해서 마찰이라는 그 부싯돌이라고 그렇죠. 이제 마찰로 인해서 작은 불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대부분 다 저는 인재다. 거의 막 등산객들이 그야말로 라이터라든지 인화성의 뭔가를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불을 붙이거나 하면서 생기는 것 하나. 또 그다음 하나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내 집 앞에 내 집에서 내가 하는데 왜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 논두렁, 내 밭두렁 내가 태우는데 왜? 여기에서 산불이 생기거든 이게 번져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그 의성군 같은 경우는 작년 의성군의 어떤 이제 그 농가에 어느 한 분이 자기 앞 마당에서 그 뭐 삼겹살인가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고기 구워 먹다가 거기에 이제 그 작은 불씨가 날아가서 불이 번지는 거죠. 이런 경우 산림보호법 53조에 의해서 그 규모에 따라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 3년 이하 또는 그 벌금 3천만 이하까지 이거는 벌을 받습니다. 형벌입니다.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어쨌든 산 주변을 좀 드나들 때는 인화성 물질을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늘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좀 늘 그 관심 가지고 좀 생활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종합적인 의견 주시죠. 네, 그 먼저 저는 그 장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이제 소방 헬기 이제 47대를 보유하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47대 중에도 이게 좀 노후한 장비가 있습니다. 같은 소방 헬기도 도입된 지가 좀 오래된 거. 그리고 야간 산불 진화에는 좀 이 장비 성능이 못 따라가는 것. 이런저런 것들 저는 어쨌든 장비 현대화 차원에서 빨리 좀 그 바꾸거나 새롭게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러면 인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장비의 그렇습니다. 현대화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예, 이런 예. 말씀 주셨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삼척 산불을 비롯한 대형 산불 문제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